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 또 이번 주까지 계속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편마비 대상자를 윌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준다. 세 번째, 이동 변기는 대상자의 마벨 쪽에 윌체어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에 가까운 손잡이에 잡는다. 대상자의 하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시켜 앉힌다. 이쪽은 일단은 편마비 대상자니까 우리는 윌체어는 어느 쪽에 놓아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윌체어를 바짝 붙이든지 아니면은 30에서 45도로 비스듬히 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잠금 장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발 받침대를 젖혀주고 그리고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안전하게 닿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주고 대상자의 상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엉덩이를 이동시켜서 앉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답은 이쪽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준다가 맞고요. 여기서 1번은 바닥에 닿지 않게 아니라 닿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노인의 낙상 위험 요인 중 신체적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위험 요인을 보면은 신체적 위험 요인이라고 환경적 위험 요인이 있고 행동적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위험 요인은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 같은 경우 시력에 약간 백내장으로 잘 안 보인다든지 청력 같은 거 청력이 약간 좀 감소됐다든지 근력이 약해졌다든지 균형 감각이 감퇴했다든지 보행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야뇨증이나 빈뇨, 저혈당, 부정맥, 기립성 저혈압 등의 질환들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진정제나 이뇨제, 혈압 강화제 등의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이럴 때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청력 감소가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대상자의 집안 환경 같은 경우 부적절한 조명이라 너무 어둡다든지 아니면 되어 있지 않는 매트라든지 아니면 물기가 있거나 평평하지 않는 바닥이나 그리고 문턱이 있다든지 바닥에 어지러진 물건들이나 전깃줄이 나와 있다든지 경사가 급한 장소라든지 난간이 없는 계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행동적 요인에는 대상자가 술을 계속 과음을 하신다든지 활동량이 저하됐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신체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다음 중 노인을 위한 적절한 영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첫 번째, 필수 지방산 섭취를 제한한다. 노화로 인해 단백질 필요량을 감소한다. 그리고 비만 관리보다는 영양 불량에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 쓴다. 그리고 당질 대사 능력이 저하됨으로 복합당질을 사용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함으로써 열량을 많이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참기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권장을 해야 되고요. 노화로 인해 단백질 필요량은 같습니다. 노화가 됐다고 해서 같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가 육류를 했다면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비만 관리보다는 영양 불량에 더 신경 써서 대상자들한테 영양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당질 대사 능력이 저하되므로 복합당질 우리는 복합당질 같은 거 채소라든지 잡곡 등의 복합당질을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열량이 너무 그렇다고 해서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단백질 섭취량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섭취를 하는 게 좋고 염분 섭취 줄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 채소 같은 거 잘 드시도록 하는 것이 좋죠. 예, 6가지 식품은 골고루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답은 비만 관리보다는 영양 불량에 더 신경 쓰도록 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다음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리한 음식은 실온에서 2시간까지만 둔다라고 했는데 보통 조리한 음식은 2시간입니다. 4시간이 아니라 2시간, 4시간까지가 아니라 2시간까지 해야 되고요. 잎채소 같은 시들지 않도록 눕혀서 보관한다가 아니라 잎채소 같은 경우는 세워서 보관해야겠죠. 그리고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천천히 해동한다. 이런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해동하는 게 아니라 냉장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동해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다시 내동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리고 해동했던 것은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 냉장식품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을 보면은 보통 조리한 식품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이고요. 육류는 2 내지 3일 정도, 생선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음식 같은 조리한 음식은 먹기 전에 뜨겁게 데워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리한 식품이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 같은 건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밀봉해서 보관한다. 이게 맞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재계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보면 아이돌 보기 1번에 그 다음에 은행 다녀오기, 그 다음에 명절 음식 만들기, 외양견 산책시키기, 가족 식사 준비하기. 일단 요양보호사가 제가 대상자가 위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양보호 업무를 보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든지 가사 일상생활 지원, 그 다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정서 지원, 방문 모여, 기능 회복 훈련,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인데 지금 여기서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서 외출 시 동행이거나 일상 업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상 업무 대행에서는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약 타기를 한다든지 은행이나 관공서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공할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는 은행 다녀오기가 되겠네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대방과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언어와 얼굴 표정 그리고 음성이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메르비언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메르비언 법칙에서 보면은 비언어적 요소가 우리에서 차지하는 것이 55%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우리가 요소라는 것은 표정이라든지 용모, 복장, 자세, 동작 같은 거죠. 그래서 얼굴 표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성이라고 합니다. 음성이 38%예요. 그래서 크기라든지 억양, 속도 같은 것들이 38%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말의 내용이나 표현력 같은 것이 7%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얼굴 표정이나 음성, 언어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이야기한다.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뭐 진단력 장애가 있다든지 언어장애, 노인성 난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의력 장애라든지 판단력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답은 판단력 장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몸짓이나 손짓을 이용해서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이해력을 높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아이처럼 취급해서 반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판단력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력 장애라는 것은 대상자의 눈을 맞추고 명확하게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고요.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서
대화할 때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아주 소음이 없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메시지를 천천히 하고 조용히 반복하고 만약 그리고 진압력 장애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항상 시간이나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노인성 난청을 여기서 틀렸네요. 네.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든지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 일단 언어장애 있는 것은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해야 되고요. 대상자의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앉아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고개를 끄덕여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리면서 대상자의 말을 끝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짓이나 눈짓, 고개를 끄덕이는 하면서 비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실문이나 그림판, 문책 같은 걸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는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하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밝은 방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하고요.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해서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보청기를 사용했다면 입력은 크게 하고 출력은 낮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청기의 건전지와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대화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서는 판단력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다음 중 아침에 약수터로 산책을 다니는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여가활동 돕기에서 보면은 자기개발활동이라든지 가족중심, 그 다음 종교참여활동, 사교오락활동, 운동활동, 소일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일활동이라는 것은 텃밭이나 야채 식물 가꾸기라든지 신문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접기, 퍼즐놀이가 있고요. 가족 중심 활동이라는 것은 가족하고 소풍, 가족들과 대화, 외식 나들이 같은 것이 있고요. 운동활동에서는 체조나 가벼운 산책이 되겠네요. 그래서 약수로 산책을 다니는 것은 운동활동이 되겠네요. 답이. 그 다음 사교 오락활동이라는 것은 영화나 연극, 음악회, 전시회, 친목회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개발활동이라는 것은 책 읽기라는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시 낭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활동, 판소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책은 이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9번을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여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공한 방문 요양이라고 했으니 제가 제공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입니다. 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통 장기 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한 서비스를 급여 제공 내용을 RFI들을 이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이를 토대로 급여 비용이라 청구라든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방문 집에 태그 신청이라는 부착을 해주고요. 사용자 등록해야 되고 스마트 장교 앱 요양 앱을 설치하고 급여 내용을 전송하면은 청구라든지 심사가 해서 이게 급여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 전자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어, 10번을 보시면 다음 중 배설 문제 행동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장실과 먼 곳에 대상자의 방을 둔다. 우리 대상자들은 보통 치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서 배정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변실금이 있는 경우 섬유질 음식을 권장한다. 변실금이라든지 요실금 같은 게 있을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약간 섬유질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죠. 네.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을 확인하도록 한다.
네, 배설 기록지를 기록해서 배설 습관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교육을 방광훈련하면 낮에는 4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겠죠.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을 배뇨하게 한다. 네, 이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리고 변실금이 있는 경우 섬유질 음식을 권장한다. 뭐 이런 것도 변실금이나 설사 이런 것도 섬유질 섭취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 다음 11번은 임종인데요. 대상자의 임종이 임박했으면 알 수 있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증상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피부색이 점차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게 아니라 피부색은 뭐예요? 차고 축축하고 그러면 청색증으로 파랗게 변하겠죠. 청색증으로 변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한다. 맥박이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맥박이 빨라지면서 호흡도 가빠지고 혈압은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 신체가 굳어지면서 경직된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언제 나타나냐면 임종 후 사후 강직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후 강직은 보통 돌아갈 사후가 2시간에서 4시간에서 시작해서 몇 시간까지 96시까지 지속됩니다. 네, 이것은 사후 강직.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렇죠.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확대되겠죠. 네, 반사도 느리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2016년 7월에 3등급 판정을 받고 2017년 7월에 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요양 인정 갱신 신청 일자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같은 일자로 받는 것은 보통 1등급은 몇입니까? 1등급은 보통 우리가 4년 그죠? 그리고 2, 3등급은 2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보통 4년 3년이 됩니다. 3년. 네, 저도 헷갈리네요. 5등급은 2년이고 그리고 등급 변화가 있을 경우에 1년으로 하는 것이 1년이고 최소한 2년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2016년에 7월에 3등급 판정을 받고 2017년에 7월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2, 4등급이라고 했으니까 2등급에 4등급은 3년이니까 2021년 7월이 되겠습니다. 답이. 네. 13번을 보실까요? 13번을 보시면 노인이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대해 알려준다. 두 번째, 보호자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노인의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지원 연계를 도와준다. 이거는 입소 계약 단계라고 했으니까 입소를 결정할 때 계약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거는 보통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좋고요. 그리고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입소 계약 과정에 있어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로 입소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타 시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소 계약 시에 노인의 기본 정보, 노인의 성격이라는 취향 등을 나누고 그리고 계약서는 서명 후에 양측 간에 한 번씩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정할 계약할 권리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좋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6번을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대상자가 침해받은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양보호사 어르신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상자가 인상을 쓰고 투덜거린대요. 내가 집에서는 계속 침대 생활을 했는데 생활을 했어. 그런데 나보고 매트리스 깔고 자라는 거야. 자고 나면 몸이 여기저기 쑤시지 않는 곳이 없어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답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 이건 맞죠. 대상자분이 집에서는 침대 쌌으니까 이런 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할 권리.
그리고 노인의 위생관리, 목욕이나 세탁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 소방기구, 비상연락망 장치라든지 비상별 필요한 공간을 설치하는데 이게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을 주면 여기서 안락하고 네. 제공받을 권리죠. 네.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 한번 봐볼까요? 네. 여기서는 어떤 사례가 위반되고 있는지 15번. 네. 다음 사례에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 강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또 재활치를 오래 하셨네요.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서 음식은 식었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드세요라고 되었네요. 그래서 대상자는 나는 따뜻한 국물을 밥을 먹고 싶은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보호자의 불만이나 고충 처리를 규정을 마련하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노인이나 보호자가 불만이나 고충거리를 요구했다고 해서 부당한 처우라든지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상자가 재활치료하고 왔는데 식은 음식을 드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경우죠.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번 한번 볼까요? 예, 16번은 흡연이나 매연으로 인한 노출로 만성적 염증이 발생하여 기도가 좁아지는 질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그리고 폐렴, 천식, 인후염. 이거는 기관지가 만성적으로 염증을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 힘든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만성기관지염이겠네요. 보통 만성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흡연이나 매연에 노출되고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것이 요인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기관지가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증상을 보면 이른 아침에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호흡곤란, 체중 감소, 잦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치료를 보면은 보통 처방받은 약물, 거담제나 기관지 확장제 같은 경우, 그리고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금연이나 당연히 금연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라든지 차가운 기후나 습기가 많은 기후 노출은 피하도록, 그래서 너무 찬 곳에 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17번을 보면 소변이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을 배출되는 요실금이 증상으로 했네요. 그래서 우리 요실금이 증상을 보면 보통 대표적으로 복압성 요실금이 있고요. 절박성 요실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역류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압성이라는 것은 기침이라든지 웃음 같은 거 복부내 압력이 증가했을 때 소변이 나오는 것, 찔끔 나오는 것이고요. 절박성이라는 것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보고 싶은 거, 이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긴박성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입니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방광에 소변이 차 있는 건 아니라 뇌에서 보고 싶다는 그 생각만 들면 바로 넣고 싶은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류성이라는 것은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소변이 조금씩 계속 나오는 것을 역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절박성 요실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17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토요일날 이번 15일이 시험이죠. 이때까지 몇 분 문제 더 풀어보고 나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